여러분, GDP 3위 경제대국 일본이 디플레이션 사회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 일본의 물가는 30년째 그대로인데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본은 월급 또한 30년째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이 안 올라봤자 얼마나 안 올랐겠어? 일본 임금 상승률은 20년 동안 0.4%, 30년 동안 4.4% 상승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오르질 않다 보니 최근에는 일본에서 참치, 대게를 못 먹는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비싸서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제 대국 일본이 비싸서 대게 참치를 못 먹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제로 일본의 대게, 참치와 같은 고급 식재료를 수입하는 마루하니치로 사장은 전체 수입량이 9년 새 60%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케미 마사루 사장은 중국과 신흥국이 고급 식료품을 싹쓸이하면서 일본 식품업체들이 사려던 식재료를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치 대게는 경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다른 국가들은 계속 발전하면서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올라서 점점 비싼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일본은 김두한 마냥 30년째 같은 가격만 외치고 있으니 좋은 대게 참치를 다른 국가에 뺏길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 저임금 문제로 고급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구매력 평가 지수에서도 2017년 한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추월당에 참담하다 라는 사설이 실리고 있습니다. 1인당 GDP도 몇십 년간 변화가 없다 보니 일본의 최저시급은 2021년 기준 840엔 정도로 30년 전 시급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받던 시급을 자녀들도 똑같이 받고 있어요. 꽤나 충격적이죠. 한국의 경우 30년 전 시급이 925원, 현재는 9,160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한국과 비교해서도 일본 시급이 얼마나 변화가 없는지 알 수 있죠. 일본의 임금은 한국하고만 비교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다른 선진국의 임금 상승률이 미국 25%, 독일 18% 증가했는데 일본은 0.4% 증가했어요. 객관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일본 임금 상승률이 턱없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1인당 GDP, 한국의 추월당에 참담하다 라는 기사들이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일본 GDP 3위 국가는 맞잖아? 일본은 여전히 잘 사는데? 물론 일본은 아직까지 경제 대국인 게 맞습니다. GDP도 3위고 30년째 경제 떡상을 기다리면서 존버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GDP가 3배 이상 커요. 뭐야, 일본은 역시 경제 대국이네. 맞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부유하지만 일본 국민이 가난해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럼 대체 왜 일본 국민은 가난해졌을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80년대 일본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일본 진짜 잘 나갔습니다. 실제로 1988년 일본은 세계 20대 기업 중 일본 기업만 16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출 기가 막히게 잘했죠. 막 세계를 씹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 미래에 관련된 영화가 만들어진다? 막 일본 기업이 전 세계를 막 지배하고 있어요. 그만큼 1980년대는 일본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 현재 세계 22기업 중 일본 기업은 0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일본은 자기들끼리 돈 파티에 취해서 미래 준비를 1도 안 했어요. 2000년대 인터넷 혁명으로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을 외치고 있을 때 일본은 장인 정신을 외치면서 아날로그 대국을 만들었죠. 일본이 아날로그 대국이라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실제로 정보통신기술 투자액도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에요. 미국, 프랑스, 영국과 비교해도 일본의 투자액이 얼마나 적은지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문제였어요. 여기 기사에서 글 쓰는 일본인인데 이제 외국인 친구에게 막 자랑을 한 거죠. 나 이거 핸드폰 이거 샀다. 이거 막 걸어다니면 전화되고 문자하고 막 다 돼. 너네 이런 거 없지? 막 이렇게 놀렸겠죠. 그랬더니 그 일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어디에나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폰이 필요 없다. 이랬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일본 공중전화 전 세계 1위야. 그런 거 우린 필요 없어. 이랬던 거죠. 이렇게 고구마 먹이고 동치미 국물조차 안 주는 사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람들 심리가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일본은 나홀로 팩스를 고집했죠. 현재도 일본의 팩스 보급률은 50%예요.
이렇게 팩스 보급률이 높고 팩스를 많이 쓰다 보니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팩스 받으러 재택근무하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요. 기차 타고 저저 타고 한두 시간 가서 팩스 받고 뭐 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재택근무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재택근무인지 모르겠는데 사원이 이거 결제해주세요 하고서는 이메일로 보내면은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팩스로 다시 보내. 그럼 이제 부장 출근해서 팩스 받아서 도장 찍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부에서 문제가 있거든. 야 이거 우리 재택근무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재택근무야. 그래서 이 고노다로 행정개혁장관인데 이 사람의 제일 목표가 탈도장, 탈팩스예요. 이게 지금 2000년대가 아니에요. 2021년에 타성에 젖어 팩스를 사용하지 말고 이메일로 바꿔달라. 이게 이 사람 제1 목표입니다. 또 최근에 지진 해일 감식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 하면은 뭐 이제 브리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PPT 같은 거 놓고 여기 지역에서 지진이 날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A4 용지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 A4 용지가 나와. 그리고 다음 장 하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이제 일본 국민들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제 송정희 회장한테 일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왜 일본 기업에는 투자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일본 기자가 물어봤더니 일본은 디지털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다. 일본은 인공지능 후진국이다.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계속 아날로그만 고집하다 보니까 현재 일본의 디지털 기술력은 세계 27위예요.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죠. 한국은 한 8위, 뭐 준수하죠. 근데 일본은 GDP가 3위인데 27위예요. 그래도 일본은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은 해외에서도 알아준다고. 그쵸? 전 세계적으로 마블, DC 코믹스, 넷플릭스가 잘 나가면서 콘텐츠 사업이 되게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웅장하게 가슴해지는 걸 많이 느끼셨죠? 근데 일본은 이 애니메이션 사업에서도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요. 전 세계가 쿨재팬이라고 하면서 최고로 인정하는 애니메이션, 이 사업에서도 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본 애니메이터 연출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대형 제작사에 일하는 애니메이터의 57.4%는 임금이 400만 원 이하라고 해요. 그나마 이것도 중대형 제작사에 속한 애니메이터 얘기예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 제작사의 임금은 이것보다 훨씬 낮다고 해요. 이렇게 애니메이터 임금이 낮다 보니 중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일본의 유능한 애니메이터들을 공격적으로 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 차이나 리터러처가 출자한 현지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종업원이 3년 새 6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악재는 애니메이터들의 해외 유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나 카카오로 웹툰 많이 보시죠? 일본은 웹툰 시장에서도 날개를 못 펴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웹툰 시장은 라인 만가, 피코마, 코미코 이 세 개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플랫폼이 모두 한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 한국 플랫폼 회사가 일본 웹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를 차지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한국이 일본의 웹툰 시장을 독점했다고 봐야겠죠? 이렇다 보니 일본이 자랑하던 애니메이션도 중국의 공격적인 애니메이터 영입과 한국의 웹툰 시장 장악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 한국은 자살률 전 세계 4위, 출산율 0.6명이죠. 현실적으로 한국이 G7에 들어가기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만 보더라도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까지 200조를 쓰고도 출산 장려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결론은 일본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본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일본은 한국의 훌륭한 교과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미래를 위해 현재 닥친 문제를 바로 보고 늦지 않게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